혹시 요즘 땀 폭발하고 모공 끼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 그냥 화장 안 하는 이만 못하다 라고 느껴지죠? 저도요. 날이 더워지니까 원래 쓰던 파데 쿠션이 갑자기 너무 무겁게 느껴지니까 자연스럽게 파데 프리를 찾게 되는데 너무 많네, 뭐 쓸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면 오늘 영상 잘 찾아오셨습니다. 한 달 동안 빡세게 테스트한 내용들 오늘 10분 안에 싹 정리해줄게. 그럼 시작해볼까? 먼저 제품 선정 기준, 촬영 시점 기준으로 올리브영 상위 랭킹되어 있는 베스트 제품 4개, 콧업들 사이에서 그거 진짜 좋다 입소문 제품 2개, 요즘 떠오르는 신상 2개, 총 8개 제품을 나눠 리뷰해볼게. 근데 8개 중에 똑같은 제품이 2개가 있어. 이게 왜냐면 원래 넘버즈인 3번 파데프리로 테스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리뉴얼이 돼서 새로 나왔더라고. 근데 이 리뉴얼 후 제품도 좋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서 리뉴얼 전, 후 비교될 수 있게 같이 테스트해봤어. 그리고 이번에 제품 선정할 때 공통 3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으로만 진행을 했어. 첫 번째, 선크림을 안 발라도 되는 제품을 찾은 거기 때문에 SPF 50뿔, PA 뿔뿔뿔뿔 차단력이 높은 제품만 골라봤고, 두 번째,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글로우한 피부 표현보다는 세미매트로 마무리되는 제품만 골라봤어. 세 번째, 톤 보정용 보라색, 노란색 이런 게 아니라 이것만 단독으로 썼을 때도 피부가 제일 예뻐 보이는 베이지, 상아빛 톤으로만 골라봤어. 왜냐면 톤 보정용으로 쓰고 그 위에 또 파데를 덧바르는 용도가 아니라 얘를 단독으로 썼을 때 진짜 예쁜지를 보기 위한 테스트이기 때문이야. 먼저 내 피부 타입은 수분은 적고 유분은 많은 수부지 피부에 T존은 금방 기름지고 볼가는 건조한 복합성 피부야. 피부톤은 21호 여름 쿨톤이야. 더욱 정확한 테스트를 위해서 파데프리를 쓰기 전에 스킨케어 단계도 모두 통일했어. 완전 수분만 채워줄 수 있는 믹순 히알랩의 버블 세럼 그리고 크림 이렇게까지만 딱 발라줬고, 선크림은 어차피 파데프리의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기 때문에 생략했어. 테스트 기준은 8가지. 색감, 수분감, 두께감, 밀착력, 커버력, 땀을 뻘뻘 흘렸을 때 무너짐, 그리고 8시간 후 다크닝까지. 먼저 색감부터 볼게. 21호 내 피부톤 기준으로 비교해봤고, 아이레놀이 유독 밝고 체이싱 레빗 글로우 크림이 유독 획기가 돌았어. 그리고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처럼 톤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제품이 대부분인데, 이 중에 아이레놀, 조선미녀, 톤피서는 컬러 선택지가 하나인 다른 제품들과 달리 다른 컬러를 고를 수 있었어. 이번 나노 리뷰 테스트에는 튜브형 타입, 쿠션 타입을 같이 진행했는데, 튜브형 타입은 엄지 손톱만큼 짜서 필리밀리 퍼프로 발라줬고, 이렇게 쿠션 안에 퍼프가 들어있는 타입은 내장 퍼프로 테스트를 진행했어. 다음은 수분감. 첫 발림성이 아니라 피부에 1회 도포했을 때 느껴진 촉촉함 또는 매트함 정도를 봤어. 촉촉한 순서부터 매트한 순서대로 나열해볼게. 아이레놀, 체이싱 레빗 글로우 크림, 아비브, 체이싱 레빗 쿠션, 톤피선, 넘버즈인 리뉴얼 후 제형, 조선미녀, 넘버즈인 리뉴얼 전 제형 순서로 점점 매트해졌어. 아무래도 상세 페이지와 후기 기준으로 세미 매트한 제형들만 테스트했다 보니까 촉촉하다고 한 아이레놀도 상세 페이지 상에는 끈적이지 않는 약간 보송 매끈한 그런 제형으로 표현되거든? 실제로도 엄청 글로우한 타입이 아니야. 그래서 대체적으로 큰 그림에서는 세미 매트이지만 그 안에서 더 촉촉하고 더 매트하다로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체이싱 레빗은 제품 이름이 글로우 크림이지만 후기에 시간이 지났을 때 유분이 올라오지 않아서 결국 세미 매트한 느낌 같다, 지성도 쓰기 좋다고 얘기를 해서 이번 테스트에 추가해봤어. 다음은 두께감. 손으로 제형을 콕 찍어서 손등에 펴발랐을 때 얼마나 두껍게 혹은 얇게 발리는지를 테스트해봤어. 가장 두껍게 발린 제형은 아이레놀이었고, 얼굴에 발라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촉촉하기도 한데 두껍게 발리다 보니까 좀 번들번들거린다는 느낌을 받았어. 그리고 가장 얇게 발린 건 체이싱 레빗 쿠션과 넘버즈인 리뉴얼 전 제형이었어. 다음 비교 포인트는 밀착력. 얼굴에 한 겹 도포했을 때 손으로 콕 찍어서 얼마나 지워지는지, 그리고 핸드폰 액정 화면에 얼마나 묻어나는지. 가장 많이 묻어난 건 톤피선이었고, 가장 묻어남이 덜했던 건 넘버즈인 리뉴얼 후, 리뉴얼 전 둘 다였어. 화장하고 나서 얼굴을 자주 만진다거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수동이들은 이 묻어남 요소를 집중적으로 고려해주면 좋을 것 같아. 다음은 너무너무
너무너무 중요한 커버력. 모공, 트러블, 요철을 얼마나 잘 커버해주는지, 그리고 한 겹 발랐을 때와 두 겹 발랐을 때 얼마나 커버력이 잘 쌓이는지를 비교해봤어. 가장 커버력이 아쉬웠던 건 아이래놀. 한 겹 올렸을 때 좀 두꺼워 보이기는 하지만 막상 잡티 같은 게 촘촘하게 커버되지는 않는 느낌이었어. 반면에 커버력이 가장 좋았던 건 체이싱 래빗 글로우 크림. 한 겹만 발라도 거의 대부분의 잡티가 커버되고 두 겹 발랐을 땐 다크서클까지 완벽하게 커버가 되더라고. 반면에 체이싱 래빗 쿠션은 글로우 크림보다는 아무래도 얇게 발려서 그런지 두 번 덧발랐을 때 커버력이 높아진다는 느낌보다는 커버력 대비 피부가 너무 안 예뻐 보이고 텁텁하다고 느껴졌어. 아비브 조선미녀는 엄청 얇게 발리지만 커버력이 높다고 느껴졌고, 톰피서는 솔직히 말해서 얇게 발리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촘촘하게 예쁘게 커버가 되고 덧발랐을 때도 텁텁해지지가 않고 오밀조밀하게 커버력이 잘 쌓이는 느낌이라 좋았어. 다음은 나 같은 땀쟁이를 위한 땀 테스트.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4월이라서 아직 막 땀이 주룩주룩 나는 계절은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나 같은 땀쟁이들을 위해서 미리 도움받을 수 있게 영상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게 바로 목욕 테스트야. 처음 발라놓고 8시간 후에 어느 정도 유분이 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30분 동안 습도 90%, 물 온도 약 39도에 들어가서 30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테스트를 해봤어. 그랬더니 진짜 차이가 확연히 나더라고. 먼저 땀 날 때 제일 짜증나는 게 뭐야? 나는 얼굴에 땀이 많아가지고 송골송골 땀이 맺힐 때 그 땀방울이 하얀색이면 너무 신경 쓰이더라고. 그래서 아마 유튜브 최초일 거야. 땀방울에 컬러를 테스트했어. 투명색일수록 점수가 높고 하얀색일수록 점수가 낮게 책정해봤을 때 반전이었던 건 체이싱 래빗 글로우 크림이랑 내가 사실 가을 겨울에 진짜 잘 썼던 조선미녀 요거를 바르고 땀을 뻘뻘 흘려본 적이 없어서 너무너무 만족하던 제품인데 얘가 땀방울이 하얗게 맺히더라고. 그리고 아이래놀은 반투명하게 하얗게 맺혔는데 좀 이상했던 게 땀이 날 때 너무 간지럽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제품 탓이 꼭 아닐 수 있기는 하지만 내가 이 제품을 바르고 땀을 한 3번 정도 흘려봤는데 3번 다 너무 간지러워서 자꾸 막 얼굴을 만지게 되더라고. 그리고 땀방울이 투명했던 건 체이싱 래빗 쿠션 럼버진 리뉴얼 후 제형, 제일 투명했던 건 럼버진 리뉴얼 전 제형이었어. 그리고 또 하나, 땀 자국 테스트. 우리 소위 말하는 허옇게 국물처럼 흐른 땀의 자국이 얼마나 남는지를 테스트해봤어. 정말 적나라하지. 슬프게도 아이래놀이 땀 자국이 가장 많이 남았고 넘버진 리뉴얼 전 후 제형 모두 땀 자국이 거의 안 났어. 그리고 조선미녀도 땀은 하얗게 맺혔지만 자국은 거의 안 남았어. 이건 진짜 땀 뻘뻘 흘려보기 전에는 절대 알 수 없는 부분인데 테스트 해보길 너무 잘했다 싶었어. 그리고 나서 땀이 다 마른 후에 얼굴 상태를 한 번 더 봤어. 8시간 후에 땀을 흘린 거다 보니까 유분감, 땀의 제형들이 어떻게 녹아지는지, 얼마나 더럽게 무너지는지를 한번 테스트해봤어. 아이래놀과 아비브는 모공에 하얗게 좀 끼는 게 눈에 띄었고 체이싱 래빗 글로우 크림은 전체적으로 조금씩 뜬 느낌? 체이싱 래빗 쿠션은 아무래도 좀 두껍게 발리다 보니까 끼임이 있었고 톰피선도 모공 부각이 살짝 있었어. 넘버진 리뉴얼 후 제형이 무너짐이 가장 예쁘더라고. 모공 끼임이나 각질 부각도 거의 없었고 유분기만 전체적으로 조금 올라온 느낌? 반면에 넘버진 리뉴얼 전 제형은 파워 지성이 아니면 무조건 속건조가 느껴질 만큼 바르고 있는 내내 좀 건조하고 당김이 있었어. 근데 이게 코 옆에 허옇게 들뜨면서 건조해서 각질 부각까지 되더라고. 그래서 무너짐은 좀 아쉬웠다. 조선미녀도 괜찮았어. 지저분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조금씩 지워졌다 정도? 다음은 다크닝 테스트. 8시간이 지나고 땀까지 흘린 후와 새로 바른 부분의 색상 차이를 비교했어. 넘버진 리뉴얼 전 제품이 가장 다크닝이 두드러졌고 반면에 넘버진 리뉴얼 후 조선미녀는 다크닝이 거의 안 느껴졌어. 총 6가지 항목으로 여름에 쓰기 가장 좋은 제품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볼게. 정말 완벽한 육각형 파데프리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만족스럽고 수동이들의 피부 타입, 취향에 따라서 각자의 베스트가 될 수 있는 제품 3개를 골라봤어. 넘버진 3번 리뉴얼 후 제형. 사실 이 넘버진 리뉴얼 전 제형이 올영에서 계속 베스트여가지고 처음부터 테스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리뉴얼이 돼서 리뉴얼
리뉴얼 후를 한 번 더 테스트한 거거든? 내가 얘를 쓰면서 느꼈던 가장 큰 단점이 속건조, 파워 지성이 아니면 무조건 느낀 건조함으로 인한 각질 부각이었어. 그래서 얘는 처음 발림성은 만족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좀 하얗게 올라오는 게 참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넘버진도 이걸 너무 잘 알았는지 속건조를 개선한 리뉴얼이 나왔더라고. 높은 커버력, 높은 밀착력, 땀방울도 하얗지 않고 땀에도 자국 나지 않고 무너짐도 너무 예쁜 이 넘버진 3번 라인을 베스트 3로 뽑았어. 이 제품은 좋았던 제품들 중에서 가장 뽀송한 제형이야. 그래서 좀 유분이 많이 올라오는 피부에게 추천할게. 뭘 써도 번들번들거린다면 이거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T존에만 파우더 처리 한번 해주잖아. 하루 종일 뽀송하고 예쁘게 지속될 거야. 내가 느꼈을 때 이 기존 리뉴얼 전 버전은 온리 지성용이었다면 이 제품은 지성도 쓸 수 있고 건성 복합성까지도 뽀송한 피부 표현을 원한다면 함께 써도 충분히 괜찮더라고. 베이지 톤으로 나온 건 이 제품뿐이라서 20호에서 21호 피부톤이라면 가장 예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다음은 조선미녀 선세럼. 피부가 편한 게 1순위라면 이 제품 강력 추천. 최대 단점은 땀방울이 좀 하얗게 맺힌다는 거야. 하지만 피부가 너무 편안하고 얇게 발리면서 커버력은 좋은데 너무 번들번들거리지도 않고 딱 피부 생얼처럼 예뻐 보이게 해주는 제품으로는 1등이야. 그리고 얘 최대 장점은 컬러 선택의 폭이 다양하다는 거. 다만 완전 지성이 여름에 쓰기에는 조금 촉촉할 수 있다는 거. 커버력은 중간. 커버력 자체는 높은 편이지만 워낙 얇게 발려서 체이싱 래빗 글로우 크림처럼 좀 도톰하게 발리면서 커버력 높은 것들과 비교하면 살짝 낮은 편이기는 해. 하지만 피부가 너무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나는 이 제품 쓰고 다크서클은 컨실러로 한 번 더 커버해주는 정도로 했더니 피부도 편하고 무너짐도 예쁘고 정말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제품이야. 마지막 베스트 3는 톰피선. 사실 나는 톰피선이라는 브랜드를 처음 들어봐. 올리브영에 너무 상위에 랭킹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찾아보니까 한국 화장품 자체 제조더라고. 한국 화장품은 내가 화장품 특히 선 베이스류 제조할 때 많이 의뢰했던 제조사인데 베이스, 선을 너무너무 잘하는 제조사야. 그런 제조사에서 자신들의 기술을 총 집약해서 내놓은 게 바로 이 톰피선이더라고. 솔직히 말하면 얘는 처음 발랐을 때 파데프리의 그 쌩얼 느낌은 아니야. 정말 쿠션 바른 느낌이야. 하지만 내가 느꼈을 때 파데프리인 만큼 쿠션보다 조금 더 피부가 편안했고 많은 쿠션들이 사용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 지수를 좀 낮추는 경향이 있거든? 하지만 이 제품은 SPF 50뿔, PA 뿔뿔뿔뿔 최고치를 유지하면서 사용감 그리고 피부 표현까지 잘 잡은 너무 예쁜 파데프리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어. 커버력은 중상이고 덧발랐을 때 촘촘하게 커버력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커버력 고민되는 부분은 덧발라도 괜찮더라고. 하지만 톤 커버 위주이지 잡티 커버까지 되지는 않았어. 근데 나는 얘를 처음 발랐을 때 제일 감동했던 게 그냥 피부 표현이 너무너무 예쁘더라고. 자연광에서 딱 햇빛을 받았을 때 도자기 결처럼 싹 커버되는 게 너무 인상 깊었어. 그래서 피부가 예뻐 보이는 게 1순위다? 그러면 톰피선을 추천할게. 무너짐, 땀 지속력도 꽤 괜찮아서 시간이 지나도 피부가 계속 예뻐. 유일한 단점은 묻어남이 좀 있기 때문에 꼭 이거 쓰고 나서는 파우더 처리 한번 해주는 걸 추천할게. 자, 그럼 여기까지 수동이들이 올 여름에 좀 쾌적하게 그리고 예쁘게 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거의 1일 1 목욕하면서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테스트해보고 그리고 그중에서 베스트 3개를 뽑아봤는데 파데, 비비, 톤업선 모두 개발해본 화장품 개발자로서 이야기하면 솔직히 커버력이랑 지속력을 갖춘 파데프리는 결국 파운데이션, 쿠션, 완전 색조 제품과 성분 배합이 비슷해질 수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성분 좋은지만 따지다 보면 정작 사용성 면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성분이 좋냐를 기준으로 파데프리를 하는 건 결국 손이 안 가는 제품이 1등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테스트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 우리가 파데프리를 진짜 찾는 이유는 여름철에 찝찝해서 이잖아. 선크림 바르고 파운데이션까지 올리면 우리 피부가 찝찝해서 못 견디기 때문에 좀 더 라이트한데 피부 예뻐 보이는 걸 찾으려고 파데프리를 찾는다는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이번 나노 리뷰는 성분 좋은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피부가 실제로 편안하다고 느끼는지 가벼운지 그러면서 피부 표현이 예쁜 상태로 지속이 잘 되는지를 기준으로 테스트했다는 걸 말해주고 싶어. 그럼 오늘 영상도 부디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또 나노 리뷰 원하는 카테고리 있으면 댓글 남겨줘. 그럼 안녕! 캡처 타임!